안녕하세요.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게 풀어줍니다.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이광재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님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종로 앞에 세운 상가 재개발 관련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142m 건물이 진짜 들어서나요? 네. 한번 그림을 많이 준비하는데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 종묘와 사직을 지키소서 그런 말 하잖아요. 종묘는 왕과 왕비의 그 사당을 말하고요. 사직은 이제 땅과 곡식에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유교 문화의 대표적인 상징 같은 곳입니다. 네. 보시면 이제 이 종묘 이 사당은 가로 101m짜리 한국에서 가장 긴 한옥 건물입니다. 여기에 이건 항공사진으로 본 건데요. 이 가로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종묘의 큰 사당이고요. 이 뒤쪽이 창덕궁, 창경궁이고 이쪽 앞쪽이 이제 종로가 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남산을 보면 이쪽 방향이 됩니다. 네, 이쪽에 이제 이게 이제 전체 그 큰 그림이고요. 위에 보시면 이게 종묘고 이게 이제 위쪽에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이 뒤쪽에 있고요. 남산이 보면요. 남산이 이 아래쪽에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죠? 남산이 이 아래쪽에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지금 이 아래쪽에 이제 그 종묘 반대편 쪽에 이제 그 개발을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이제 이 세운 상가를 허물고 그 앞에 광장을 만든 다음에 양쪽 벽에 이제 이 건물들을 높이 세우겠다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빨간색 부분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이 남산 경관이 가로막히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상들이 종묘에 왕들의 사당을 모셨던 거는 이 배산 임수고 뒤에 이제 앞쪽에 이 남산이 내려다 보이는 조망을 만든 것이고 실제로 이 종묘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들어선 건 이 고즈넉한 도심 한가운데 들어가면 굉장히 깊거든요. 그 숲 한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느낌을 줍니다. 이 종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만 숲 한가운데 이 고즈넉한 공간이고 뒤에 보면 이 고층 빌딩이 있을 것 같지만 또 이렇게 높은 건물이 없는 그런 조용한 공간입니다. 근데 고도 제한이 풀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걸 이제 고도 제한을 이 대법원까지 소송을 벌여가지고 대법원에서 이제 고도 제한을 풀어도 된다라고 그 서울시 승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무려 5,670제곱미터인데 내년 상반기부터 공사에 착수한다고 하고요. 지금 이제 종로부터 을지로 저기 그 퇴계로까지 이어지는 그 공간을 다 뚫어서 이 안쪽에 거대한 이제 공원을 뚫고 양쪽에 이 고층 건물들을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21년 된 논란인데요. 2004년부터 이명박 시장 때 재개발을 검토를 했고요. 2009년에 문화재 심의위가 이제 사업 중단을 공고했고 박원순 시장 때 이제 백지화 2021년에 백지화를 했는데 다시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면서 이제 서울시와 문화부가 갈등을 벌이고 조례 무효 소송까지 갔다가 서울시가 이기면서 이번에 다시 공고가 나왔습니다. 근데 종묘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유산 영향 평가는 받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유네스코에서 처음 이제 그 문화유산을 만들 때는 문화유산의 가치, 그다음에 뭐 지역적 그 환경적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요. 이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계속 보여주는 그 그림인데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종묘가 있고 가운데 이렇게 그 길게 공원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오세훈은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막히지 않는다, 뻥 뚫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시면 이게 아까 보셨다시피 남산에 가는 길 자체, 남산으로 보이는 조망 자체가 막혀 있고 여기서 보면 이 반대에서 보니까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묘 쪽에서 보면 이게 또 가로막혀 있는 그림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서울시에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보시면 이제 세운상가 허물고 이게 다 허무는 게 아니라 지금 PJ 호텔이 그 다음 건물인데 풍전 호텔이죠. 네, 풍전 호텔인데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걸 아직 이제 재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풍전 호텔에서는 이걸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지금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재개발하겠다는 거라서 만약 이게 이런 식으로 개발되면 최대 수혜자가 이 풍전 호텔과 양쪽에 이제 땅을 가진 그 건물주들이 될 텐데 지금 풍전 호텔 벽을 이용해서 무슨 아트벽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아직 이 매입 계획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요. 실제로 이렇게 서울시에서 보여주는 그림과 달리 이 종묘 쪽에서 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보시면 이제 이게 종묘 쪽에서 본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저 뒤쪽에 다음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 뒤쪽에 이제 건물이 들어서면 남산 조망을 실제로 가로막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즈넉한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숲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건물들이 이렇게 가로막게 되면서 남산 조망을 가리게 되고 이게 유네스코 아까 이제 보존 그 규약을 어기게 돼서 자칫하면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취소될 수도 있다. 그러면 단순히 이게 문화유산이 취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은 수백 년 된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불명예스러운 또 칭호를 받게 되고요. 이게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본 건데요. 이렇게 이제 중간에 종묘가 이 종로 안쪽에서 쭉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종묘와 이 세운상가까지는 한 700m 정도 거리가 되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종묘의 담벼락부터 이 세운상가까지는 한 150m 되고요. 네. 담벼락부터 안쪽에 한 500m 떨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이 뒤에 남산까지 2.5km 정도 되는데 남산 높이가 한 250m고요. 남산 타워가 460m 정도인데 바로 앞에 종묘 바로 앞에 건물이 100m짜리만 들어서도 이게 전혀 남산이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건물이 완전히 가로막는다기보다는 이 건물들 사이로 삐쭉삐쭉 들어선 사이 남산이 살짝 보이거나 조금 더 옮겨가면 아예 가려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과는 완전 다른 종묘 모습이 되겠죠. 오세훈 시장은 왜 이렇게 세운상가에 이거를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하게 되면 도대체 누가 이걸 보죠? 일단은 사실 오세훈 시장 이게 이제 1조 5천억 정도 개발비가 든다고 하는데 이걸 주변의 건물 이 그림도 한번 보십시오. 주변 건물들을 이렇게 높게 세우면 네. 이걸 용적률 높여가지고 주변 이제 그 건물 매입하는 부지 매입하는 비용을 충분히 뽑고도 남는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의 돈을 들이지 않고도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이 주변 건물 주변 땅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은 시세 차익을 얻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주변에 이제 상인들 주변에 실제로 그 주민들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제 땅 주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개발할 수 있게 해달라. 올해 너무 오르게 되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이게 이제 이 개발의 가장 큰 수혜자들은 땅 주인들 아까 보셨다시피 맞은편에 있는 풍전호텔 그 소유주 등등이 이 개발로 막대한 혜택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세금을 들이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 개발을 통해서 결국 도심 난개발이 우려되고 서울시의 이 천만 도시 서울에 우리가 보존하고 있던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 자체가 굉장히 훼손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일본하고 도쿄역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도쿄역도 완전 그 상황이 다르고요. 이게 이제 도쿄역 그림인데요. 도쿄역도 사실 이제 그 오래된 문화유산이라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말하지 않는 건 도쿄역은 애초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쿄역도 지금 보시면 이 그림도 한번 보십시오. 도쿄역도 개발할 때 철저하게 이 전통과 그리고 도심 개발의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감안을 해서 지금 이제 중간에 뚫려 있고 양쪽 옆에 경관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했고 실제 도쿄역 사진을 보면 이 전통과 그리고 오래된 건물들과 마천루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그림인데 앞서 보셨다시피 지금 세운상가 이 개발은 완전히 그 정면을 가로막는 형태 그리고 전혀 어떤 경관이라든가 어떤 이 문화유산의 그런 가치 그다음에 우리가 뭐 풍수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누구는 그런 말도 합니다. 이거 500년 전, 600년 전 조선 왕들의 우리가 이미 민주주의가 됐는데 왕들의 그런 이렇게 사당을 그렇게 보존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이건 단순히 옛날 왕들을 보존한 자리가 아니라 기본 우리 수백 년 또 이어져온 우리 정체성과 연결되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건물을 올리고 나면 정말 보기 흉한 그림이 될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세훈 시장은 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불쑥불쑥 이런 걸 하시는 걸까요? 일단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약간 열등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굳이 지금 1,000억 원 이상 들여서 만든 공중보행로가 멀쩡하게 있는데 이 세운상가 철거하기 전에 그거 먼저 철거하겠다고 지금 나섰고요. 또 하나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 이명박은 청계천으로 그리고 버스 환승제로 사실상 그 대통령이 갈 수 있는 강력한 어떤 그 실행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오세훈은 지금 벌써 4선째 5선에 도전한다고 하지만 디자인 서울을 앞세우면서 우리 DDP 그다음에 서울시청 그 흉측한 건물 유리 건물 보셨죠. 그다음에 세빛둥둥섬 요즘은 좀 잘 나간다고 하지만 그것도 정말 흉물이라는 말 많았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한강버스
광화문 광장 등등 사실 여러 가지 삽질을 많이 했지만 치적이라고 남길 만한 게 거의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올해 2월 기억하시겠지만 강남 상부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갑자기 또 풀어가지고 부동산이 발칵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결국 한 달 만에 그걸 취소하고 다시 원점으로 복귀하긴 했지만 오세훈은 지금 유일한 관심이 사실 부동산이든 뭐든 이게 계속해 들쑤셔가지고 자기 주목을 받고 시장 참여자들의 뭔가 이 욕망을 들쑤셔가지고 차기 지금 서울시장을 연임하는 것, 5선 연임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개발 이슈를 들쑤시고 있는 거죠. 사실 개발 이슈라는 거 한번 이렇게 들쑤시고 나면 사람의 욕망이 끌어오르고 결국 이기적으로 보수 정당이 투자하게 되는 그런 흐름들을 몇 차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 치적과 별개로 시장 욕망을 건드린다. 부동산 시장을 들쑤셔가지고 결국 그 자기 표를 얻으려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여기 우리 시청자분이 진짜 오래 했는데 오세훈 시장 성과가 뭐임?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뭐 한강버스 이번에 했는데 뭐 또 지금 뭐 운항 중단됐다가 이거부터 저 무슨 대중교통 수단이냐 말도 나오고 그렇죠. 네. 네.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뭐길래? 네, 이분이 이제 뭐 서울시장을 넘어서 대통령 선거까지 노리고 있겠지만 그 전에 사실 어제 또 김민석 총리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지금 재개발 이슈를 신경 쓰기 전에 명태균 씨와 먼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마 차기 서울시장이나 아니면 대선 나가기도 전에 명태균 건으로 아마 이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정치적 위기 상황인데 지금 뭐 차기 대선을 노릴 그런 타이밍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 TTCO 받아가세요.